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 이제 Q&A로 간단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 물어봐 주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줌 하실 때, 신청하실 때 그 설문지 있었잖아요. 설문지에 있었던 질문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한 달째 하고 있고 오프 스윙도 도전 중입니다. 아, 네, 좋아요. 그 하실 때 혹시 도메인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티스토리 주소인가요? 도메인으로 하고 계시면 도메인 입히면 좋아요. 아, 그럼 아예 그냥 따로 나눠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둘 다 도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아, 네, 좋습니다. 도메인 이용하시면은 이제 한 번만 승인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위 도메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월에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고요? 지금 8월인데, 그 승인 요청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 펜딩이라는 게 걸리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펜딩이라는 걸 구글에서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푸는 방법? 꼼수랄까 하나가 있는데 도메인을 하나 다시 사셔가지고 블로그에 입힌 다음에 그 주소로 승인 요청하면은 승인 요청이 들어가져요. 이게 10월 달에 신청하라고 하는 거는 계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도메인별로, 이 주소별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락을 거는 거거든요. 더 이상 신청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메인을 새로 사셔서 이제 다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사이트 킷 해체하고 다시 신청했는데, 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도메인에 대한 패널이라서 만약에 승인 요청을 어차피 저희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그 콘텐츠, 저희 블로그 글을 구글이 보는 거기 때문에 주소를 보지 않고 그냥 도메인 입히고 구글한테 우리가 쓴 블로그 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청하다가 갑자기 몇 달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엄청 귀중한 사람들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을 입혀가지고 다시 승인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벨라님, 어렵게 티스토리 승인받고 2차 도메인 연결했는데 또 승인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광고 수익이 0.18불이었는데 2차 도메인 승인받을 동안 수익이 없는 걸까요? 이 도메인으로 승인받고 나면은 2차 도메인은 승인 따로 또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도메인으로 승인받고 하위 도메인, 그 2차 도메인 내려가지고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적고 저희 이 패키지 내용 중에 그 수익 VOD라고 있거든요. 그 수익 VOD 내용 중에 하나가 최저가 블로그에 하위 도메인만 내리면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바로 승인받고 나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엊그제 승인 받았어요. 에드센 승인 위한 글 승인 위에 작성한 글에도 광고가 추가로, 네, 추가로 광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광고 추가로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승인글하고 수익글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으면 광고 수익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승인글 같은 경우에는 다 비공개를 하거나 삭제를 해두고 새롭게 주제를 정해서 수익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키워드 단가가 있는데 검색어로 단가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일치되는 단가인가요? 이것도 궁금하고 이 키워드 단가란 게 그 키워드에 관련된 단가일 수도 있지만 약 대략적으로 그 주제에 관련된 단가일 수 있어요. 만약에 대출 쪽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1,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영양제 같은 게 만약에 500원이 한다 그러면은 영양제 관련된 그런 건강 관련된 거는 500원에 300원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합니다. 그렇게 키워드 단가에 맞춰서 썼는데 그 키워드에 관련된 광고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 승인 후 승인글 한 가지 전문성 블로그로 키워야 한다면 만약 제 블로그와 다른 키워드의 글을 쓰려면 서브에서 블로그를 또 승인 받아야 할까요? 한 가지 주제에
한 가지 블록으로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광고가 최적화가 돼요. 광고 최적화가 어떤 거냐? 광고 최적화는 아까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영양제에 대해 쓴다고 하면은 그 영양제 관련된 광고가 글 쓰자마자 붙어요. 광고 최적화가 되면. 근데 만약에 안 그렇다 그러면 갑자기 여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구글에서도 여기에다가 어떤 광고를 실어야 되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나 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될 때도 하나의 주제로 썼을 때가 좀 더 상단 노출이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SEO적인 부분이 있는데 구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적인 블로그를 좀 더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주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 가지 주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 아니면은 금융 이런 쪽으로 좀 써봤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서 건강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넓혀봤고 그 다음에 뭐 운세 같은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주제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넓혀왔거든요. 근데 한 번 해보면 다음 해는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한 가지 주제로 하나의 블로그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님, 오가닉님은 이슈블로그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저는 이슈블로그는 하지 않아요. 저는 이슈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이슈를 찾아야 되지, 이슈에 대한 글을 써야 되지. 그러고 나서 오래가도 일주일밖에 수익을 못 내니까 저는 그런 걸 선호하지 않아서 그 이슈 블로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슈 블로그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실시간 검색을 많이 활용하거나 우리의 블로그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이슈,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그런 타겟들을 생각하고 나서 글을 쓰시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희가 티스토리 블로그로 한다고 하면은 다음 쪽이니까 다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뭐 그 연령대에 맞게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올 테니까 뭐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이슈 되는 것들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워드프레스는 사진을 한두 개만 넣어야 하나요? 속도가 느리면 안 좋다고 해서요. 그 워드프레스는 사진을 하나 정도 많이 넣는 건 안 좋아요. 많이 넣으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사이트 용량을 줄이는 그 컴퓨터 사진에 대한 용량을 줄이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용량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줄여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받은 글은 새 글에 다시 수정해서 써서 광고를 붙여도 되나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 승인받은 새 글은 다시 수정해서 광고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이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티스토리로 승인을 받았는데 워프로 하위 도메인 해서 추가로 신청해도 되나요? 티스토리로 티스토리 주소로 받았는데 워드프레스를 하신다는 거죠. 워드프레스 하실 때 메인 도메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광고를 제가 몇 번 클릭한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몇 번 정도는 괜찮아요. 저도 보다 보면 너무 궁금해서 누를 때 있어요. 진짜 광고인데 저한테 너무 관심 있는 광고라서 한두 번 정도는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고 저희가 누른 거를 한 번에 10번 이상 막 그렇게 누르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한두 번 정도는 나중에 차감이 됩니다. 그런 수익금은. 요즘은 요스트 SEO보다는 그 랭크매스가 좀 더 디테일하게 SEO를 잡을 수 있어서 만약 워드프레스 하신다 그러면 랭크매스 쓰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랭크매스 쓰시면은 그런 빨간불인 것들도 어떤 이유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쓰고 있어요. 수익 지금 계좌는 나중에 입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메인 세팅 영상 봤는데 이미 티스토리에 애드센스 승인받은 경우 티스토리에 도메인을 연결하면 다시 애드센스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티스토리 주소로 받았다 그러면은 도메인을 입혀서 도메인 주소로 다시 승인을 받아주셔야 돼요. 오가닉님 처음 경쟁이 많은 키워드를 글 몇 개 썼는데 노출이 적은데 이런 키워드를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다른 글을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경쟁이 많은 키워드로 작성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워드프레스로 좀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도메인 점수 같은 걸 조금 더 높여볼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더 높여보다가
만약에 안 되겠다 그럼 그때 바꿔도 늦지 않거든요. 그냥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려봅니다. 저는 동일 주제로 글 작성하려고 하는데 감이 잘 오지 않아서요. 혹시 정부 지원금하고 정부 혜택은 동일한 주제로? 네, 저는 동일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정부 혜택, 그 다음에 엮어서 그런 실업급여, 국민연금, 약간 이런 것들도 같이 묶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더 쓸 게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애드센스 광고 다 해체하고 수동으로 맨 아래 반응형 광고를 넣었는데, 네, 수동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토리에 그런 플러그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쓰기도 했고, 히스토리 스킨에다가 자체로 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는 플러그인 써서 넣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히스토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걸 쓰느냐, 우리가 직접 넣어서 만드느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드센스 승인 전과 승인 후 글의 차이점은 이 애드센스 승인 전의 글은 약간 전문적이고 로봇한테 보여주는 글이라면 승인 이후의 수익 글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제 뭔가 광고를 보고 클릭할 만한 요소들을 글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 중간에다가 생각보다 광고를 안 넣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동 광고만 넣으면 절대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동 광고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꼭 수동 광고해서 문단 중간 사이사이에다가 잘 광고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특강 내용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i메시지랑 u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투가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한번 좀 더 써보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한 두세 배는 더 가져가실 것 같은데 두세 배? 자동 광고 최대 수동 광고 문단 다 넣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저는 한 8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상단에 하나, 하단에 하나, 문단마다 하나씩 하니까 한 6개에서 되는 것 같아요. 문단이 한 4개 정도, 서론 부분에 하나 하면은 본문 내에만 5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위아래로 항상 있으니까 7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글이 좀 길거나 문단이 더 많으면은 더 많이 넣습니다. 문단에 하나씩 꼭 넣어줘요.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 제공과 동시에 저희도 수익을 얻어야죠. 정보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10 내려면 시간상으로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하나요? 오가닉님 보셨을 때 초보자 기준, 통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하루에 $20 정도 나왔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제 막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하루 $10, 한 달 정도 좀 감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메인 도메인이 적품된 것 같습니다. 하위 도메인 글을 써도 적품되면 다음 상단 노출 어려울까요? 근데 메인 도메인이 적품되면은 하위 도메인이 적품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테스트는 한번 해보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위 도메인에다가 최적화 블로그 이어서 해보셔도 뜰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지원금 관련된 글도 결국에 이슈글이 아닌가요? 어, 이슈글은 재난지원금, 약간 이런 거는 이슈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지원금 중에서도 그 365일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이슈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그래서 뭐 지원금 중에서도 바우처 쪽으로 가면은 1년 365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그 문화 바우처 카드 썼거든요. 그걸로 공짜로 영화 보고 공짜로 밥 먹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사기도 하고 하니까 문화 바우처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런 저소득층 분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차상위권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바우처 그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린 글 중에서 사진이 컴퓨터에서 뜨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뜬다는 거죠. 그 저장된 모바일의 용량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인터넷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메인 블로그에서 하위 도메인으로 글을 어떻게 옮길 수 있나요? 글을 옮기는 거는 따로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글 유입은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치 콘솔 많이 보시면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게 현재 글 8개 정도 썼는데 뭐 그냥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정보를 진짜 가치 있는 걸 주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으실 텐데, 정보의 가치를 주는 것도 있고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래 몰랐는데 이런 걸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익을 얻게 되면은 광고주에게도 저희는 가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주에게도 가치를 주고 있다. 우리가 글을 씀으로 인해서 광고주는 광고를 할 것이 필요했는데 그걸 블로그에다가 저희가 빌려줘서 광고주는 수익을 얻어가고 저희도 수익을 얻어가는 이런 윈윈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많이 고민됐거든요. 내가 진짜 이거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광고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네, 승인글은 챗GPT 이용해서 승인 받더라도 네, 제재받는 건 없는데 요즘에 좀 이게 심해졌다 하더라고요. 챗GPT로 받으면 예전보다는 좀 잘 안 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응형 광고와 고정형 광고 뭐가 다른가요? 반응형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고정형 광고는 이제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더 빠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첫 번째 문단의 서론 부분에는 항상 고정형 광고를 좀 넣어주고 있어요. 고정형 광고가 좋나요? 반응형 광고가 좋나요? 딱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딱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섞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잘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정보 혜택 글은 잘 써도 안 뜨면 거의 소용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계속 쓰면 저는 만약에 안 뜬다 그러면은 저희 블로그 내에다 링크를 걸어서 사람들이 또 보게 해줘요. 좀 상단 노출이 되는 글이 있다. 그럼 그거와 엮어가지고 이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소스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링크를 걸 수 있는 소스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마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겠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도메인 파서 티스토리로 애드센스 승인 받는데 워드프레스 하면 다시 도메인 사서 받으셨다면 하위 도메인 하시면 됩니다. 앵커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그냥 앵커 광고는 그냥 켜두는 편입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위아래 뜨니까 티스토리인데 구글보다 네이버에서 3배에서 9배까지 더 많이 유입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아직은 점유율이 높아요. 구글이 40%, 그 다음에 네이버가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에서 좀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동 광고는 저는 한 3, 4개 정도 봅니다. 지금은 의학 정보인데 애드센스 3일째인데 8.9달러 벌었습니다. 괜찮게 잘하고 계신데요? 하루에 몇 개씩 할 때 하루에 10달러 낼까요? 하루에 몇 개씩 하는 것보다 하나의 글을 쓸 때 좀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자가 1000명 들어와도 글이 1000개가 쌓여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쓸 때 제대로 클릭률을 높여서 그런 광고 배치를 잘해서 쓰는 것이 좀 더 수익을 많이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딱 됐을 때가 글이 21개, 3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쓸 때 진짜 많은 시간이 들었었죠. 하나 쓸 때 8시간? 진짜 뭔 8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얘기하니까는 뭐 8시간이야 썼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글 쓰다가 딱 이렇게 창가를 보니까는 어두워져 있었던 그런 휴일이었는데 아침에 갔는데 이제 딱 정신 차려보니까 저녁이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키워드 서치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썼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하나 쓸 때마다 수익이 잘 늘긴 했어요. 확실히. 히스토리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네이버 검색률 예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글은 잘 되는 팁? 처음에 약간 저희가 블로그 글 쓰면은 다음에 먼저 노출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노출, 그 다음에 구글 노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네이버 노출되면서 30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네이버랑 구글 같이 이렇게 딱 됐을 때 뭐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루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 주시는 거 보니까. 승인호 글 쓴 지 2주 정도 됐는데 방문자가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저품질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광고 설정하고 수동 광고 2개만 넣어도 제 글에 광고 너무 많아서 글 읽기 힘들어서 수동 광고 줄여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가독성을 좀 높이시면 됩니다. 글이 너무 뭉텅이로 길게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넣을 때 좀 글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글이랑 광고가 안 붙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 줄 정도는 좀 띄워주고 광고 넣고 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깔끔합니다. 너무 뭉텅이로 있고 사진도 있고 광고도 있고 좀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잘 깔끔하게 넣어준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글을 등록한 후 구글에 노출이 되려면은 샌드박스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이라고 하는데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 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 번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글 쓰고 나면 다음 주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한 달, 처음에만 좀 버티시면은 다음부터는 잘 노출이 돼요. 워드프레스 이건 유의미할 정도로 생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2달 되어 가는데 조회수가 너무 져서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분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서치 콘솔이라든가 애널리틱스라든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분석 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체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는지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출 같은 거 키워드 쓰는 게 위험한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이미 쓰는 분들도 있고 저도 써봤고 옛날에 햇살론 대출 그런 게 핫했을 때 그런 것도 써가지고 다음이나 구글에도 노출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이런 거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자료를 워프로 옮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좀 코딩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티스토리에 백업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백업 받아서 HTML을 PHP라는 워드프레스 코드로 바꿔가지고 주소도 일치하게 올려줘야 되고, 서버 접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서버 접근을 티스토리에서 못해요.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옮겨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 한번 누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티스토리에서 옮기는 걸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무료 트래픽 때문에 한 달 광고 정지 됐다가 벗어나자마자 3일 만에 광고 게재 제한 메일이 또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그 애드센스에 문의하기 있거든요. 문의하기나 그런 애드센스 포럼이라고 그 구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도메인 설정을 워프, 티스토리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나요? 네, 메인 도메인 설정을 워프나 티스토리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승인 받으셨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도메인으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메인 도메인으로 승인을 받으면은 워드프레스도 하면서 티스토리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티스토리에 하위 도메인 입혀서 하고 메인 도메인은 워드프레스에 입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의 트랙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2달 됐는데 이제 수익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히스토리 블록으로 빠르게 수익 내면서 버티면서 가는 거죠. 저희 어떻게 보면 서버비도 내야 되고 도메인 비용도 내야 되고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체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티스토리 블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스타르터 쪽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한 3개월 정도 달릴 수 있도록 마라톤을 하는 거죠. 워드프레스에도 다음 저품이나 구글 저품질 같은 게 있나요? 구글에서 좀 저품질이라기보다 누락이라는 게 있어요. 좀 누락이 되는데 다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저품질 이렇진 않아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무슨 오류가 있는지 그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데서 다 알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4가지 정도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수정하는 방법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네, 블로글은 길이 어디까지 쓰는 게 유리한가요? 600자 정도? 600자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길이보다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H태그라는 거 있죠. 저희 뭐 단락 나눌 때 쓰는 것들 그런 거나 블로그 제목에 대한 게 어떻게 잡혀 있느냐 H1으로 잡혀 있냐 H2로 잡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 길이 많이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글 2줄 적고 광고 하나 넣고 구글 최상단 노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글을 좀 줄여 쓰기도 하고 그때 좀 잘 맞춰 쓰고 있어요. 오가닉 스킨 사용하고 있는데 H2, H1 뭐로 해야 더 좋을까요? 문단할 때 H3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성함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